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교 행정실을 압수수색하고 행정실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와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가 4년 만에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민관협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고3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행정실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유출된 시험지가 전달된 과정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험지 유출과 재시험 준비로 어수선한 고등학교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험지를 빼돌린 행정실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시험지를 유출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고 이를 실제로 집행한 행정실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금품을 받았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압수한 계좌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기말고사 및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되었음이 확인이 되었고 저희 경찰은 관련자 무혹 및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시험지가 학생에게 전달된 과정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시험지 복사본을 건네받은 학부모는 컴퓨터로 재가공, 재편집을 해 기출문제인 것처럼 아들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 때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때도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른 학생은 중간고사 성적이 크게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해당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학교 학생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애꿎게 재시험을 치러야 하고 수시에서 입을 불이익을 걱정하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 수영부 코치가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모 고교 수영 코치가 학부모 대표에게 설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또 다른 학부모에게는 기록 단축의 대가로 금품 2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의뢰가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은 지난달 말 해당 코치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이 더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과 탈진과 같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요즘 실내에서 냉방을 추울 정도로 하다 보니 실내와 실외 온도차로 인한 냉방병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의 최고 기온이 평균 30도를 기록했습니다. 1939년 이래로 2위를 기록한 만큼 이례적인 폭염이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장마비는 또 언제 있으려나 궁금하시기도 하시죠. 기상청에 따르면 올 장마는 끝났습니다. 강수 일수는 8.6일로 평년이 17.7일보다 9일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광주가 24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이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까지 오르겠고 담양과 화순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무안이 33도, 영암과 장흥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35도, 구례는 3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도 참기 힘든데 여름철의 불청객, 외래종 말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땡볕에 말벌집을 제거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건물 옆 수풀 속에 수십 마리의 벌떼가 모여듭니다. 토종 말벌보다 공격성은 물론 독성도 500배 이상 강하다는 외래종, 등검은 말벌입니다. 보호복을 입은 119 구조대원이 살충제와 비닐을 이용해 배구공만한 벌집을 떼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인근에 사는 60대 주민이 벌에 쏘여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벌집 제거를 요청한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벌집
활동량이 왕성해가지고 거의 뭐 하루에 10건 이상? 그 정도 이상으로. 이 소방서 구조대에 하루 동안 들어온 신고는 56건. 이 가운데 9건이 벌집 제거 출동일 만큼 관련 신고는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로 장마가 끝난 뒤 말벌의 번식이 왕성해지는 7, 8, 9월에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벌 쏘임 사고 역시 10건 중 6건이 여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무덥고 습한 가운데 통풍도 되지 않는 보호복을 입고 벌집을 제거해야 하는 소방관들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보호복 자체가 이제 재질이 비닐 재질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덥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제 구청이 심합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태워 없애려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에서 영유아 수족구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족구병 원인균인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사업을 실시한 결과 6월에 40.7%였던 것이 7월 첫째 주에 48.8%, 둘째 주에 56.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이후 7일에서 10일 이후에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뇌염이나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시민들과의 협치를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 제안을 이용섭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열린 첫 간담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중요한 정책 결정 이전에 시민과 행정, 시의회 등 민관청이 사전에 논의하는 민관협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도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행정도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서울처럼 아예 조례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시장 결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계의 시민단체와 또 그 기구와 협력해서 논의한 이후에 시장님께 결재가 올려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시철도 2호선이나 민간공원 개발, 광주천 생태환경 보전 등 주요 현안을 민관 협치를 통한 시민 수기 과정을 거쳐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소 늦더라도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디더라도 민주주의 훈련 과정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결정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철도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면에서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면. 이용섭 시장은 이 같은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민관 파트너십을 정례화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공고해 주시면 최대한 이쪽 의견을 수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시민 수기를 거치다 보면 이 시장이 강조한 속도 행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도시철도 2호선을 결정하겠다는 공언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속도 행정 사이에서 이 시장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의원들 간 담합 논란이 있었던 광주의회가 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가까스로 원구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의회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감투 싸움과 담합 정치를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마무리는 됐지만 광주의회에서 이 반복되는 패거리 싸움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시의원들의 급여입니다. 시의원들은 매월 150만 원 정도 의정활동비하고 월 급여가 310여만 원, 그래서 토탈해서 46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출장비 등 여비 등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의장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권한과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의장의 경우에는 조례나 예산 등의 직권상정이 가능하고요. 의회나 사무처의 직원을 뽑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혜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의장은 5급 비서관 1명, 그다음에 개인 비서 1명, 별정직 1명, 또한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만 살펴보면 의장 같은 경우에는 5,9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제공되고요. 네. 부의장의 경우에는 2,900여만 원. 그다음에 5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8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권한이 제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급여보다 상당히 높은 업무 추진비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특혜와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관행들을 끊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단을 명예직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혜택은 없애버리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 부의장 임기를 대폭 축소하는 거, 현재는 2년입니다만은 1년 이하로 줄여가지고 순환제로 의장, 부의장을 하는 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업무 추진비와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의원 개인당 이 업무 추진비를 의정 활동비로 모두 나누어지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임기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기본 조례를 변경해서 현재 2년의 임기를 대폭 축소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례에 의해서 구체 매 분기 1회별로 홈페이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 과다 책정에 관한 시정이 노력이 필요한데 이건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시민사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 시의회가 받아들일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예. 어제 시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번 사건 파행과 관련돼서 사과를 했는데요. 네. 의원 자신 스스로들이 기득권을 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과는 하되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들의 일반적인 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의회 같은 경우에 특정 정당이 일색화되어 있어서 추후에도 이러한 파행과 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감시 목소리와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시민단체 역할도 더더욱더 강화돼야 되고 또 저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제도적인 장치 보완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단 같은 게 순환 보직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은 없습니다. 네. 기존 의원들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정 노력들 주저지 않고 정말 권한과 특혜를 내려놓는 자정 노력들이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의회에 대한 감시 비판의 목소리, 그다음에 우리의 시각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를 비롯한 지방도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 노선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열차 이용객이 적다며 정부에 노선 폐지 허가를 요청했는데요. 지역과 인천공항을 잇던 KTX가 4년 만에 사라질 상황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4년 전 개통된 뒤 하루 2회씩 광주 송정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KTX. 지난 평창올림픽 때 운행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열차 정비를 이유로 멈춰 있습니다. 훨씬 나을 수도 있죠. 저 이번에도 검색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비행기 끊었거든요. 광명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전용 버스를 갈아탈 수 있지만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정차했다가 가는 거면 시간을 줄이려고 기차를 타는 건데 거기서 별로 어드밴티지가 없으니까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KTX 노선이 오는 9월 1일 전면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KTX의 부족한 좌석이 하루 4,500여 석에 이르는 상황이라 10석 중 8석이 빈 채로 운행하는 인천공항행 노선을 폐지해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효율적이란 겁니다. 하루에 20명, 30명 다니는 것 때문에 나머지 한 1,000여 명 정도는 입석으로 다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코레일은 이런 폐지 내용을 담은 인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노선이 폐지될 경우 광주 지역과 인천공항의 연계성이 한층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코레일은 인천공항행 노선을 없애면 다른 노선을 전국적으로 하루 6회 증편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호남선 증편이 얼마나 이루어질진 불투명합니다. 당장 내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라는 메가 이벤트를 앞두고 대회 기간 동안 인천공항행 KTX 증편을 요청해둔 광주로선 아쉽습니다. 4회 정도 증편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폐지되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유지되는 게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국제공항 연결성을 개선하려고 운행을 시작한 KTX가 효율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5.18 38주년 추모 기간에 경찰이 시민사회단체를 불법 사찰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행위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더욱이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이 충만해야 할 5.18 행사 주간에 이뤄진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시민단체를 대대적으로 사찰하고 특정 단체를 인적 우회단체라고 부르면서 잠재적인 범법단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일부 계좌에서 대출이자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출 상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직장인 퀵론에서 15,000여 대출 계좌 가운데 230개 계좌에 가상금리를 잘못 적용해 1,370만 원을 더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는 최고 27만 원이며 광주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고 잘못 부과된 이자를 환급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발을 시작을 해서 들어놓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버나디나에 타고 헐헐 날아갑니다. 깜짝을 넣습니다. 프로퍼 버나디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빠른 볼이 제구가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쉽게 장타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철을 밟았던 선수들이 특별로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1번 타자 이명기 거침없이 2루까지 3루까지 가있는데요. 2루 거쳐 3루까지 다시 달립니다. 슬라이딩 세이프. 바운드볼 뒤로 트면서 3루 주자 홈으로 승부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스코어 3대3. 때립니다. 우중간 쪽으로 뻗어갑니다. 날아갑니다.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렸습니다. 장타 코스로 여유있게 2루까지 들어갑니다. 수도권을 지금 제스처로 봤을 때는 정혜연 수도 코치가 지금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놓쳤어요. 험불했습니다. 주자 한 명 홈으로. 오! 펜베스가 안타입니다. 사구 높았어요. 스트레이트 볼넷 그리고 밀어내기 볼넷입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오른쪽 코너로 3루 주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익수 잡고 3루 주자 태업 그리고 2루 주자 1루 주자 볼로 쳤습니다. 득점과 동시에 주자는 3루와 2루. 땅볼 타고 라인 따라서 굴러갑니다. 3루 잡고 길고 그리고 강하게 바운드 처리.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6대3. 실험 영화와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ACC 시네마테크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문을 엽니다. ACC 시네마테크는 전 세계 실험 영화와 미디어 아트 작품을 수집, 연구하는 것은 물론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은 개관을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시네쿼민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상영과 국제 포럼 등을 포함한 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30년에 걸쳐서 군부 독재 인적 청산 작업을 추진한 아르헨티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5.18 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사면된 전직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를 30년에 걸쳐 다시 구속하는 인적 청산을 이뤄냈다며 5.18 민주화운동 역시 신군부의 만행을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로 규정해서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달리 광주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은 실태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았고 철저한 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의 달빛 내륙철도 건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대구 광주 간 191.6km에 있는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주행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해 기상정보를 문자로 보내주는 생활 기상정보 서비스 알고 계십니까? 여름철에는 더위 체감지수와 자외선지수, 식중독 지수의 오늘 내일 예측값이 매우 높거나 매우 위험할 경우 문자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받고 싶은 대상자는 생활 기상정보 서비스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여름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오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기존 물싸움 퍼레이드와 EDM 풀파티에 물풍선 싸움까지 새로 도입돼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줄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예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과학실험쇼와 VR 체험 등이 속한 기초과학관 3개, 3D 프린팅, 코딩을 배우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특별반 4개가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7월 30일 교육과학연구원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고요. 선착순 마감됩니다. 무더운 여름날 작은 부채 바람으로도 더위를 이길 힘을 얻곤 하죠. 시와 서예, 그림이 멋스럽게 담긴 부채 전시가 오늘부터 금복미술관에서 열립니다. 28명의 지역 작가가 수묵 채색으로 선사하는 한여름의 여유를 감상해 보시죠.